일단 여야가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시원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하고 간호법 같은 비쟁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배준영 원내수석, 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이 만나서 회동한 결과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거 보면서 지난번에 그러면 거부권 좀 행사하지 말고 간호법 좀 통과시키지 생각이 들으니까 네.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간호법을 이제 간호사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했을 때 국민의힘이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들 파업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PA 간호사 이제 진료 지원하는 진료 네. 보조 간호사가 지금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지금 발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정부나 여당이 의사들한테도 인심을 잃고 간호사한테도 인심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사실은 타협을 하고 그때 이미 통과시켰어야 된다. 좀 너무 그러니까 웃기고 거부권이 얼마나 지금 막 남발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인 것 같고 뭐 구하라법은 사실은 진작에 했었어야죠. 근데 이게 왜 지난번에 21대에서 그때 통과가 안 된 줄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이제 막 서로 막 책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뭐죠 최상병 특검안 이거 뭐 통과 안 시키려고 뭐 그러면서 이게 그때 이게 법사위가 열리지가 않고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거 상정이 자체가. 안 돼서. 상정 자체가 이제 아예 다 미뤄져 버리면서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이 누구였지 그때? 내 기억이 안 나. 김도우 그러니까 위원장 김도우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예. 그때 그러니까 이게 21대, 사실은 21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뭐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사실 둘 다 이런 법안들은 책임이 있는데 그때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쓴 게 국힘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된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지만 민법 개정안이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예.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한테는 상속권을 배제하라는 이런 거죠. 그 연예인 구하라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정한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맞춰서 한 법안이니까 아무래도 이번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가장 쟁점인 게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사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주식 좀 하십니까? 저는 주식을 그냥 해보긴 했지만은 저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정당 안에서도 약간 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투세로 넘어가기 전에 간호법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간호사들이 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근로 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에 대한 권익을 높여주는 법안 개정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호법과 그 간호사와 의사와의 업무 관계가 상당히 지금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호법이 통과가 됐을 때 간호사들한테 상당한 자율권과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의료 사고가 나면 의사의 책임이냐 간호사의 책임이냐 굉장히 이게 법률적으로는 나중에 좀 문제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있고 의사들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전공의들 이런 상황 속에서 간호법을 통과를 또 시켜놓으면은 이게 또 의료 현장에 가져올 또 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간호법 찬성하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그동안에도 간호법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사과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짚어야 된다. 과거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뿌리면은 다 우리 죽는다고 거품 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건 처리수야 이러면서 네. 다 마시자 이러면서 수족관으로 가가지고 심지어 네. 어떤 분은 7번 물을 떠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선을 넘는 것이고 국민들 앞에 충분한 사과나 여러 가지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거 안 네. 되면은 이 간호법도 지금 통과시켰을 때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 부작용들이 또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전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되게 예민한 주제인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확실히 할 건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주식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금투세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막 자신감에 토론 나와라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박찬대 커먼. 네, 커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볼 게 아닌 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시행도 한 번 안 한 금투세 때문입니까? 아직 금투세는 유예해놨고 아무런 시행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 지금 이 급변동과 여러 가지 그 한국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기에 대해서 금투세 때문이더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오진이다. 네. 그래서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략적으로 또 나오는데 여기에 휘말려서 의사결정하면 전 안 된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 준 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 토론까지 하자고 할 정도로 뭔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강행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약간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 같아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이것도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견과 다양한 어떤 견해가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정리가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당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이견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금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가 기본적인 제 소신이고 이거는 여야나 진보 보수나 뭐 정권의 유불리하고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금투세는 빨리 도입을 돼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짧게 말씀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회사에 다닐 때 예전에 이게 뭐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이렇게 출입을 할 때 출입하셨죠. 그때 예. 이제 뭐 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 안 하고 맨날 단타했어. 그래서 그때 한 1,000만 원 벌었어 그때. 3천만 원 아, 진짜요? 1,000만 원 벌었어. 우와. 1년 만에. 삼부통원이에요? 그러다가 야 매일 이거 체크해. 야, 이러다가 회사 쫓겨나겠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주식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안 하고 있어. 나 약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은 다 금융 투자에 그러니까 금융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 미국 무슨 뭐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소위 말해서 뭐 모건 스탠리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를 하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잖아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언제 그러면 도입을 할 거냐?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1,400만 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이다. 아니 근로소득세는 2천만 명이 내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내는데 근로소득세를 좀 깎아줘. 근로소득세 내기 싫은 사람 여기 있잖아 지금. 근로소득세 내기 싫죠. 네, 얼마 안 받아요. 근데. 눈물 나지. 사실 경향신문 월급 눈물 나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소득세도 좀 깎아줘요 그러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일단 도입을 하고 한번 유예를 했잖아요. 게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세액공제를 얼마나 더해주니 합산과세를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걸로 디테일을 정할 문제지. 이거를 영원히 그럼 안 할 거냐?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런 식으로 허물어뜨리면은 나라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저도 보기에는. 같은 생각인 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대원칙이니까 이걸 흔들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5천만 원 정도 이득을 내야 세금이 부과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5천만 원 정도 주식에서 이득을 내려면요. 한 3, 4억은 굴려야 돼요. 네. 그래도 이제 손실이 나면 이거는 안 내는 겁니다. 5천만 원 이득을 봐야 내는 건데 이게 일반 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세해 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부자 감세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개미 투자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금투세 폐지가 우선이 아니고요. 일반 개미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일반 주주들이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라고 하는데 상법 개정 이런 거부터 안 해놓고 그냥 세금 깎아주면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예요. 그 진단이 틀렸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아주 신나가지고 마치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마치 표를 끌어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소득세 내거든요. 땀을 흘려서 돈 법니다. 한 푼 한 푼 모읍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왜 감세를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더 일하도록 국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래봤자 소용없어. 다 인생 한 방이야. 다 일로 몰아버리면은 이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왜 일반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우리 청년들이 주식에 매달렸느냐. 직장 다니면서도 매일 그 단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비극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사다리가 끊어졌고 뭐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한동훈 대표처럼 금투세 하나 폐지하면 다 좋아질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네. 매우 큰 착각이고 국민 호도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아 근데 여기 진짜 중간에 멘트 넣기가 너무 힘드네. 너무 속사포에 공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중간에. 빡빡해 여기는. 타이트합니다. 야 무슨 말가죽에 바느질하는 느낌이에요. 이 틈새가 없어. 바늘이 들어가질 않네. 여기 래퍼 출신들이 많아요. 몇 번을 이게 호흡을 몇 번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와 여기 진짜 빡세네. 와 저는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논란이 클 때 저는 뭐 찬성이고 반대를 떠나서 그 생각했거든요. 종부세 한 번만 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집에 벽에다 못질 한번 해보는 건데 맨날 전세 월세 사느라 못질 한 번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 이번에 그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벌어서 난 당당하게 내보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지난 투자 네. 기록들을 천천히 회고해 보면은 한 번도 못 냈을 것 같아. 2년 전에 정치 테마주 한번 잘못 들어갔다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그 테마주 누구였습니까 정치인 혹시? 3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 번 내보고 싶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간호사법도 잠깐 같이 말씀드리자면 간호사법 논란 됐을 때는 외면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필요할 때 되니까 간호사법을 여당이 주도하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괘씸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평소에 대면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잘 되니까 갑자기 전화를 많이 하세요. 더 미워. 더 미워. 갑자기 좋은 엄마인 척 하시니까 더 미워. 구하라법 통과된다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나 죽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원래 더 미워요.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더 괘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금투세 같은 경우도 아니 공매도 없앨 때는 주말에 갑자기 그렇게 맞아. 하루아침에 없애놓고선 이제 와서 개미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척한다? 이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도 하나만 더 짚자면은 인제 와서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 걸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독대 이후에 벌어진 현상인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든지 지금 이 정권의 어려운 과제들, 난제들이 많다 보니까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지금 민생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추게 만드는 게 전 가장 필요한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노동개혁 아무리 입으로 떠들면 뭐합니까? 떠들어대고 김문수 안 치고 방송도 떠들어대고 이진숙 안 치고 이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을 너무 막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MC 장원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평가돼 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뭐 이제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뭐 그 정도 규모면은 애플의 한 절반은 가야 된다. 제가 뭐 3분의 1이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해법을 내놓은 게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아니, 그러니까. 50,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춰줄게. 상속세를 낮추면은 갑자기 주가가 뜁니까? 안 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금융투자 대주주만 좋겠지. 소득세를 뭐 계속 폐지를 하면 유예를 하면은 그럼 주가가 뛰냐고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1%라고 하면 아마 14만 명 정도 뭐 얘기가 나와요. 그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20% 정도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한 22%를 뭐 추가로 내야 되면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벌 수 있는 요 정도 그 나머지는 해외 나머지는 뭐 이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주식이 폭삭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부작용이 우려가 되면은 밸류업을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상법을 개정을 해라. 지금 상법 자체가 최고 주주를 위해서만 모든 이사회나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해라라는 소액 건데 주주들을 위해서. 예전에 김용남 의원이 개혁신당 가기 전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이런 안들을 그분이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지고 막 검토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제 한 거지. 근데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온 재벌에서 다 견제가 들어와가지고 압력이, 상법 개정하면 예.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폐기됐다고 김용남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은 상법 개정부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주주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자기네들 뭐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방어막으로 이사회 쓰고 있고 사회 이사들 이상한 사람 앉혀가지고 거수기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거 우리나라 주식 네. 주식 걱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양두구육이다 전 그 생각을 해요.